자, 이번 시간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여러분들 행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올해부터 도정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내년 이제 시행이 되는데, 2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우리 시행되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 2월 8일부터는 이렇게 다 바뀌어요. 네,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정비 사업이 과거에는 6가지였거든요. 6가지. 근데 이제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거기 이제 주거환경 정비라는 게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 이거 말고 이제 뭐 주택 재개발, 주택을 꽂았어요. 과거에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네. 그럼 3개죠? 거기에다가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리 사업.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너무 비슷비슷하고, 또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가감하게 3개로 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살판난 거지. 원래 이 정비법이 조문만 해도 한 200개 가까이 조문도 되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여기 딱 2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 나오는데 분량은 많아. 2문제 나오는데. 선생님, 1문제 또는 2문제입니까? 2문제입니까? 이거는 2문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문제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1문제는 주관식이고, 1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와요. 되게. 근데, 이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인데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먼저 봅니다. 정비구역이 뭐냐?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구역이다 이 말이고, 정비 사업은 이제 3개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3가지 사업이 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6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3가지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굉장히 그 주거환경 관리하고 합쳐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늘어났어. 근데 보시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면 그 밑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뭐 주차장, 공동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 말이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징을 굳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특징만 알아도 이거는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예. 그 특징은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뭐 공용 주차장 이걸 말하죠. 예. 그리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사업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게 극히 극히 열악하다 이 말이죠. 열악이 뭐냐면요, 10명이면 전부 다 악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열악하다.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이 동네 너무 심하다, 악합니다, 너무 심해요, 열악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은요, 노후불량 오래된 건물을 말하는데, 물론 이 노후불량 건물의 정의가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이 노후불량 건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과도,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지. 자, 밀집이 되어 있다면요, 그냥 붙어 있는 상태인데, 과도하게 밀집됐다는 것은 따닥따닥 틈이 없다는 거지.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걸 말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도 막 극히 열악하고, 이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근데 그 밑에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 요거보다 조금 낫겠죠.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은 그냥 열악이죠. 열악하다. 극히 열악한 정도는 아니다. 근데 노후불량 건물은
과도 밀집입니까? 그냥 밀집입니까? 그냥 밀집이죠. 요거 잘 찾으면 되죠. 핵심적인 단어. 그냥 밀집이다. 근데 재건축은요, 옛날에는 주택만 재건축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상가거든 주택이든 같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주택이 없어졌어 이제. 그냥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옛날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는 요거 열악하고 밀집되는데 재건축은요, 도로 상하 수도는 양호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제일 잘 돼 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극히 열악에서 열악으로 상태가 좋아진 거죠. 예. 여기는 요것만 밀집돼 있죠. 요거는 공통적이다. 그죠? 요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은 뭐는 잘 돼 있어요? 도로 반듯하잖아. 도로. 골목마다 있잖아요. 골목도 막 주차가 가능해요. 양쪽이. 왜? 도로가 넓어가지고 골목도. 강북은요, 골목이 좁아. 그래서 차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 동네는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도로를 봐야 돼. 도로. 같은 골목이라도 골목에 있는 주택인데 주택이 값싼 게 매물이 나와도 같은 골목이라도 폭이 넓은 게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좁은 게 올라가겠어요? 넓은 거지. 폭이 넓으냐, 그걸 봐야 돼요. 예. 거기에서 그 평당 가격이 엄청 차이 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학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극히 열악하면은, 야, 이 동네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게 아주 형편이 없구만.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죠. 근데 아주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열악한데 그냥 노블량 건물이 밀집돼 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을 맡겠죠. 근데 강북은요, 재개발을 많이 하지만 강남은 뭐가 잘 돼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잘 돼 있죠. 근데 뭐만 하면 돼요? 노블량 건물만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요,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야, 너네들 도로 상하수도는 잘 돼 있는데 건물 지어가지고 너네들 건물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죠? 건물 가격 올라가면 너네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밀 부담금 있죠. 초과 부담금.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재건축입니다.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재건축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내가 투자할 때는요, 부담금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지.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초과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뭐 이렇게 안 내도 되지만 그 한시적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풀리면 그다음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게 되면은요,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왜?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뭐 부담금까지 다 부담을 해버리면요, 이게 뭐 수익이 안 남지. 예. 그리고 이제 고도 제한 걸리는 거는 절대, 예를 들어서 남산 밑에는 뭐예요? 남산이라는 게 고도 제한 있죠. 고도 제한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3m다. 13m 이상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집 지으려고 샀는데 13m 고도 제한 걸리네?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발품만 열심히 파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를. 부동산 막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집 괜찮네 가지고. 그런 분들은 진짜 한참은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무슨 열심히 다닌다고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딱 하면은 이걸 가지고 강북은 재개발이고 강남은 재건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걸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요겁니다. 요거.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이거죠. 예, 우리가 아니 선생님, 토지 소유자면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면 건물 소유자인데, 이거는 용어가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럼 각 사업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토지 등 소유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 자격을 나타내는 자격. 자격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이 동네가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도 포함이 되겠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아저씨도 땅만 있어요? 아저씨 오세요. 땅만 있는 사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자격이 있다는 거지. 오세요. 그 다음.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럼 대개의 경우는 선생님,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물 소유자도 된다는 거는 땅 있고 건물이 있죠. 대개는 주인이 같죠. 예? 근데 간혹 가다가요, 시유지라든지, 시유지나 구유지, 예? 국유지. 여기 땅은 다른 나라 땅이, 다른 사람 땅인데, 건물만 자기 이름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의 소유자. 땅 주인은 따로 있어. 만약에 시유지다. 그러면 시유지 옛날에는요, 시유지에다가 막 집을 짓거든? 그러면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자기 게 아니야. 시유지니까 뭘 내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부담금 내고 있었죠. 사용료, 점용료. 네. 그러니까, 또는 뭐까지 된다? 지상권자까지 됩니다. 지상권자까지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도 자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자격으로 본다고 했지, 제가. 분양권을 한 개씩 준다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분양권을, 이걸 한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걸 전체를. 토지 소유자는요, 원래 한 사람으로 봐요. 한 사람으로. 자, 그럼 봅시다. 내가 토지는 A라는 사람이고, 건축물은요, A죠. 지상권이 설정되는데, 지상권이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거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뭐로 본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거지. 그럼 요거 이제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표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약에 A가 이제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대표자는 A가 되겠죠.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A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는 원래 동의 계산할 때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건물하고 토지가 다를 때는요, 각각 이렇게 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동의 요건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는요, 이 모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거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 중에서 이 사람을 대표하는 1인이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동의를 받을 때 대표하는 1인이 동의를 했을 때, 재건축은 동의를 해줘야 되고 재건축이 아닌 거는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은요, 내가 땅을 갖고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요,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돼. 내가 동의한다.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재건축은 서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똑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재건축은 건축물이 먼저 들어가. 건축물 소유자 및 이렇게 돼요. 및 또는 아니에요.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부속 토지 소유자. 요대로 기억이 됩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게 밋이야. 그러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A고 여기 A입니다. 요 A가 대표하는 A가 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땅만 이렇게 있고 A가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으로 자격이 있죠. 미시를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어? 건물이 없어. 재건축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재건축 사업의 자격은 없고 뭐는 되고 주거환경 건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자격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됩니까? 법률은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재건축을 하는데 전부 다 헐어버렸어 미리. 없네? 건물이 하나도 없네? 그럼 다 자격 없으면 이 재건축 사업 못하네? 그게 아니고 그때는 정관으로 정하게 정관. 이 자격은요, 이거는 법률의 범위죠. 법률에 따라서 뭐로 정합니까? 이거는 법률의 범위인데 법률에 따라서 뭐로 정한다고? 정관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합은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땅 없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아니 건물이 없는 사람도 정관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동네가 건물은 없고 땅밖에 없어. 그럴 때는 정관으로 정해서 얼마든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정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률을 공부할 때는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니까. 법률을 공부할 때는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 사업을 못해요. 그것까지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무 공부하신 분들은 아닌데 정관에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무지 또. 실무 하신 분들은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빵점 거기가. 왜? 자기 공부하고 실무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법률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론이단 말이에요. 이론. 이론은 이렇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양하죠. 안 될 수도 있고 이론이. 그래서 법률은 이론이다. 우리는 이론만 공부하는 거다. 뭐 한다고 실무까지 미리 공부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실무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절대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예. 이 법률이 규정된 대로 그래 또는이 아니고 밑이구나.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또는 하면 틀립니까? 틀리지. 무조건 틀리죠. 또는 하면 틀리죠. 응? 틀립니다. 건물도 있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재건축 사업에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은요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에 시행을 하는 시행 방식이 여러 개 방식이 있어요.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시행 방식으로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요 가장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수용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용 방법. 그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수용 방법이란 게 뭐냐면은 땅을 먼저 사들입니다. 이게 그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그 동네 땅을 사들인 거예요. 수용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들인다고 일단. 그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다른 데 이주를 시켜놔야 되겠죠. 보상금을 주고 이주가 일단 돼야 됩니다. 이주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원하는 대로 정비 계획에 또는 이제 관리처분이란다.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지으면은 다른 데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이란 거는요, 일반 수용하고 틀린다. 일반 수용은 보상금 받고 딴 데로 가면 그로서 끝이야. 근데 이거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보상금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일반 수용은 보상금 받으면 그로서 끝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끝인데,
이거는 일반 수용이 아니다 말이죠. 일반 수용이 아니다. 정비 사업의 수용은요, 예, 주민에게, 그러니까 자, 토지 등을,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한 후, 수용이라는 건 취득을 말합니다.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 후 주민에게 우선 공급이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수용은 우선 공급 안 합니다. 보상금 받고 딴 데로 가면 끝이요. 근데 여기는 수용 개발을 할 때 일단 이주를 시켜요. 그럼 수용해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그럼 이주시킨 주민들을 우선해서 다시, 예, 그 사람 위주로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주민들 위주로. 예. 이게 이제 수용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환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환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환지가 뭐냐면은 바꿀 환자, 예, 바꿀 환자, 땅 짓자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환지라는 것은 땅으로 주겠죠? 개발이 된 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법은요, 예, 이거는 새로운 토지로 준다. 개발을 해서, 예, 옛날에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토지로 공급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집 짓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스로 공급하는 자력 개발 방식이 있는데, 스스로 주택을 개량도 하고, 보존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간다. 옛날에는 개량만 했지만 지금은요, 보존도 하고 어떤 거는 정비를 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네가 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굉장히 오래됐어. 지은 지 한 50년 됐고요. 요거는 5년밖에 안 돼서 요번 새로 지었어. 요거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50년 된 거는, 이거는 차라리 흐르는 게 낫겠죠. 흐려서 새로 짓는 게 낫겠죠. 예, 신축을 하는 게 낫겠죠. 요거는 이제 개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량. 5년밖에 안 됐죠. 5년이라는 거는 뭐죠? 지은 지 얼마 안 되겠죠. 예, 요거는 뭐냐면은 그대로 보존 놔둔다는 거지. 예, 보존만 합니다. 15년 됐어요. 15년 된 거는 이제 내부 수리만 하면 되겠죠. 정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정비. 예, 그러니까 개량과 보존, 정비라는 게 뭐냐면은 그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거환경 개사업이 어떠냐면, 옛날 방식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새로 지은 지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무조건 헐어버렸어, 싹 다. 싹 다 헐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지었잖아, 새로. 몽땅.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아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 굉장히 잘 지은 집도 싹 다 밀어버렸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2, 3년밖에 안 되는, 아깝잖아요. 그런 거 놔두자는 거지. 될 수 있으면 보존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 정비하는 방식인데, 이거는요, 다만, 도로 상하수도는 정비 기반 시설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제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거는 CS 해줘야 된단 말이죠. CS.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등은, 등이란 거는 뭐냐면은, 공동 이용 시설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하는 조건이죠. 야, 우리가 지금 주택을 스스로 자력개발 방식으로 할 건데, 우리 집은 우리가 지을 테니까 도로 넓힌다든지 상하수도는 오래됐단 말이죠. 그런 건 당신들이 해줘야지, 그죠? 그런 거는 정비 기반 시설, 오래된 거는 당신들이 해줘야 된다. 그게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몇 가지 방식이 벌써 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방식.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이런 세 가지 방식 말고도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또. 자,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방식. 네 번째가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방법.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나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은, 자,
옛날에 단독주택으로 있던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에 내가 있었던 또 땅만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소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종전의 소유 형태는 여러 가지다.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땅만 갖고 있던 종전의 소유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새로 짓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서 준단 말이죠. 이렇게 이 부분 아파트를 지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로 짓는 거는 아파트를 지어서 준다. 그러니까 종전에 줄 수 있는 땅을 새롭게 이제 줄 수 있는 새롭게 주려면은 요 중간에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분양권. 예, 권리를 먼저 준다는 거지. 분양권. 그래서 자 땅을 갖고 있던 토지만 갖고 있던 아무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만 갖고 있건 또 아니면 아파트를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건 단독주택을 갖고 있건 그 전부 다 뭐를 계산한다는 거죠? 분양권으로서 계산하겠단 말이에요. 분양권. 요거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주택에 분양받을 아파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하는 방법은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권으로 먼저 주고, 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대지와, 이제 토지라고 안 합니다. 새로운 대지와 건축시설이라 그래요. 건축시설. 이걸로 교부하게 된다. 나눠준다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개념이 있죠.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권. 그래서 이거를 일명 환지가 아니고요. 환권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권리. 환권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권 처분. 권리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환지는 땅만 주잖아요. 토지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권리를 먼저 주는 거예요. 당신은 분양권을 주는 거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대지나 건축시설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분양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양권 못 받은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 그럼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토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한 3평밖에 안 돼. 3평. 그럼 이게 최저 아파트를 24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건데, 예를 들어서 24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평 토지만 갖고 있다. 이거는 뭐보다 뭐가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게 배꼽이고, 이게 배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어요. 땅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24평짜리를 하나 분양받는다. 말 안 되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요걸 갖다가, 너무 적은 토지를요, 줄 수가 없어. 그건 현금 청산이라 그래요. 현금 청산. 현금으로 청산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잘려 나가는데, 이 동네가 전부 다 3평, 4평으로 다 쪼개놨다. 그런데 순위를 잘라보니까는 겨우 이제 조합원이 이제 그 수만큼 나오더라. 그러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너무 적은 땅은요, 현금 청산을 해버립니다. 너무 적은 땅은. 그러면 현금 청산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환권이라는 거는 권리를 나눠준다. 그 권리가 뭐냐?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누가 물어봅니다. 언니, 관리처분이 뭐야? 관리처분 계획으로 준다는 게 뭐야? 그거 분양권이야, 분양권. 분양권을, 권리를 주는 거지. 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줘가지고 그 분양권이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양받을 수가 있는 하나의 권리를 주는 거니까. 환권 처분, 권리를 주는 처분이다. 이게 이제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란 거는 땅과 건물을 이렇게 주는 방식인데 그 중간에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바꿔가지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단 말이죠. 이게 분양권의 개념이 들어간다. 중간에.
권리를 바꿔준대서 무슨 처분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환권 처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환권 처분, 환권, 권리를 바꿔준다. 권리를 바꿔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 이거 인가 받죠? 예,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되는데, 예, 관리처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는요, 이 모든 방법을, 같이 겸용할 수 있다. 혼용 방법, 혼용.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혼탕이 있다면, 남자하고 여자 혼탕. 우리나라는 그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그런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혼탕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혼용 방법이랍니다. 혼용 방법. 혼용이 뭐냐? 같이 쓴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은 환지 방법으로 하고, 또 절반은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같이 혼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 땅을 이제 수용해갖고 주민한테 우선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만 주는 방법도 있고, 땅으로 건물은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개발하고 또 보존하고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분양권을 줘가지고,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대지와 건축시설 교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거를 혼용, 같이 혼용을 해서 섞어서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재개발은요, 이 약간 환지 방법이 아까 했었죠? 예. 환지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호가 2번이었나요? 2번에 환지 방법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처분으로 인가받은 관리처분으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죠?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밖에 허용이 안 돼요. 예. 재개발은 땅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분양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교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수용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혼용 방법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환지 방법은 안 되고, 4번 요거. 관리 처분으로 공급을 하고, 예, 관리 처분으로 공급하는 방법, 공급도 하고, 또는 보존도 하고, 개량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공급이죠. 공급, 보존, 개량하는 방법인데, 아무튼 관리 처분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훨씬, 요거 보면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거는 환지 방법은 재개발도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도 환지 방법 되잖아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중에 토지 등 소유자 자격 중에서 건물도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관리 처분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땅만 주게 되면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건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처분으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쭉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노후불량 건물의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공급하는 방법까지만 하세요. 예, 보존 계량은 뭐 참고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급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예, 근데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그거 이제 보세요. 62페이지. 정비 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자력 방식이 뭐냐면은, 자력 방식 요겁니다. 요거.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 정비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방법이죠. 요거를 자력 개발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자력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법이란 거는 요 3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도 하고 보존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방법인데 도로 상하수도에 등 정비 기반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상하수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력개발 방법으로 할 때는 이때는 조합으로 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 등이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시행 방식인데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조합으로 안 한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시장군수. 이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적어 놓습니다. 구청장이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인데 이 자치구의 구청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선생님 왜 시장군수만 나왔고 구청장이 없습니까? 줄였거든. 말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시장군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냥. 그럼 시장군수라고 했을 때 이 자치구의 구청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시행자 속에는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접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얘들이 직접 해도 되지만은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정은 누가 되느냐? 주택공사 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그러면은 자력개발 방법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조합은 안 된다는 거죠. 적어 놓습니다. 자력개발 방법일 때는 시행자가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포함을 해서 그냥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서 할 수는 있어도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여러분 한 문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할 때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틀렸죠? 언제 조합을 한다 그랬어?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을 시켜가지고 너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조합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조합으로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럼 나머지 방식이 이제 수용 남았고 환지 남았고 관리처분 계획 남았죠? 혼용은 이제 복잡하니까 놔두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나머지 방법입니다. 이때도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시행할 수 있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 옆에다가 뭐라고? 조합으로서 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공시행자가 한다. 시행자가 이때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마디로 공공시행자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공공시행자가 하는 거지. 공공시행자가 이때는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공동시행자를 포함을 해서 공공시행자 위주로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물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공공시행자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공공시행자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재개발은 또 이제 정반대야. 재개발은 거기 보면은 20명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을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 주민들이 나홀로입니다. 나홀로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갖고 시장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착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다. 20명 미만일 때는. 그럼 20명 이상일 때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조합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럼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과반수 동의 받으면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와 또는 한국감정원하고 공동 시행이 된다. 이게 이제
재개발은 두 개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무조건 조합이었는데 이제 20명 미만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죠. 예, 요거는 20명 미만이라는 얘기죠. 20명 미만일 때. 예, 여기 이제 바뀐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일 때 요거만 있었지 재개발일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재개발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 주민들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조합을 안 만들고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토지 등 소유자가 공부하셨죠?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안 만들고 20명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없어, 그 동네가. 10명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모아가지고. 그럼 이때는 뭐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된다 그랬죠?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 주공 등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되죠. 공동될 때 시장, 군수, 주공 등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우의 수가 4개입니다, 4개. 토지등 소유자 단독, 토지등 공동, 조합이 단독, 조합이 공동이죠.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할 때는 누가 하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포함이 됩니다. 시장, 군수, 주공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포함되는 거죠. 주공 등,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다 중에서 같이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조합이 단독을 할 수 있죠. 공동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재건축은 보세요. 재건축은 이게 없잖아,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없죠? 없고 뭐만 있어요, 이제? 조합만 있죠? 재건축은 조합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되죠? 공동은 이제 과반수 동의받으면은, 자, 공동을 할 때, 시장, 군수, 주공 등이에요, 주공 등.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됩니까?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밖에 안 되죠.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예, 뭐는 안 돼요? 여기 2개가 안 되지.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 없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시행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 방식이 자력으로 할 때냐, 자력으로 안 할 때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죠. 예. 자력으로 할 때는 오로지 공공시행자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자력으로 안 할 때는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죠. 자력으로 안 할 때는 좀 다양하게 되는데, 예, 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단독, 공동 4가지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조합밖에 안 되잖아요. 조합밖에.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굉장히 복잡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시행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로 하지 않는다고? 조합이라는 게 없죠. 결론적으로 조합으로 하지 않죠. 맞습니까? 조합으로 안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합으로 하지 않고. 근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이 또 되죠. 둘 중에 다 되고. 재건축은 뭐는 또 안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재건축은 조합밖에 안 된다고, 조합이. 단독이 하든 공동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자,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조합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합이 하는 거 아니죠. 공공시행자 위주죠. 예. 그 다음에 재개발은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없고 뭐만 조합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예? 두 번째, 사업 시행 방식. 예? 세 번째, 시행자. 예.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버리면은요. 그 다음 절차는 제가 쫙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끝납니다. 예, 이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절차를 또 알아야 되거든, 절차를. 예, 그러니까 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뭐 나중에 절차가 쭉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쭉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포인트만 딱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도척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쉬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정법은 공인중개사 과목입니다. 이게 부동산 공법, 이사 과목, 부동산 공법의 공인중개사 과목인데, 도척법은 우리가 없어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척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인중개사라도 주택가에서 자격증 따신 분들도 몰라도 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뉴타운 아시죠? 뉴타운.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 한창 막 이렇게 개발하고 그랬죠. 뉴타운. 그게 없어지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촉진 사업으로. 그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요. 물론 있는 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마무리만 짓겠지. 마무리만 짓게 돼 있고, 이제 명칭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이 어차피 뭐 뉴타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노후된 지역을 갖다가 상가 지역이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 노후된 지역을 다시 뭡니까? 개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 정비 사업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정비 사업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정비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촉진 사업을 하냐면은요. 이거 한마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은 그 섹터. 부분적으로만 한단 말이죠. 근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광역적인 개발이라는 뜻이에요. 광역적인 개발이다. 자, 쉽게 말해서 말이죠. 옛날에 지금 파출소가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저쪽에는.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이런 데 가보면요.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다 바뀌었어요. 지구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큰 이제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때로 덤비잖아요. 때로 덤비는 애들이 있어. 조직 폭력 배는 애들은 뭐 수십 명이 막 덤빈단 말이죠. 그러면 파출소들이 다 모이면은 차출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대응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범죄는 점점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데, 그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경찰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물론 광역수사대가 또 따로 있어요. 있지만 그 지역은 모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규모가 좀 커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다 바뀌었어요. 지구대. 그런데 경찰대학에서 나오면은 이제 겸위 달고 나오잖아. 그러면 조그만 것만 지구대장 되잖아. 지구대장. 옛날에 파출소장이 이제 지구대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개 말이죠. 지구대 그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이제는 뉴타운은 옛날에 파출소 개념이란 말이에요. 파출소. 이해되세요? 근데 재정비 촉진 사업은 무슨 개념이냐? 지구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지구대. 그러니까 이 광역화되는 거지. 만약에 있잖아요. 그 지역만 개발되고 연계해서 도로가 만약에 이 지역은 잘 개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요. 도로라든지 이게 잘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조금만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이 국도가 말이죠. 국도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찔끔찔끔 또 개발되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니, 국도를 타고 들어가면 여기도 시시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얼마 안 가서 여기 막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시시가지가 또 하나 개발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를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돼 버리거든, 이게. 어? 조금만 가면 도로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시시가지 도로, 여기는 도로가 잘 빠지는데, 나오면은 밀려버려. 나오면은.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엉망돼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묶어버리자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 광역적으로 개발하자 말이야. 그럼 광역적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제 뜻 아시겠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개발을 요렇게 묶자 말이죠. 요렇게. 그게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인 거예요. 그럼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여기는 도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도시 개발 구역, 여기는 정비 구역,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서 하고 여기는 뭐 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 4개 사업이거든요. 4개 사업. 이걸 묶어서 한 덩어리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색다 정하고. 예.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도로도 훨씬 광포가 되고. 여러분들 차도 말이죠. 광폭 타이어가 있잖아요. 예? 광폭 타이어가 뭐냐. 원래 주어진 타이어는 요거밖에 안 돼. 폭이. 근데 조금 더 요 넓어. 훨씬 차량이 안정되죠. 안정됩니다. 이번에 그 김주혁 씨 사망 사건 있죠. 그 다른 측면에서 제가 보는 게 정말 저는 저도 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차량이 그 벤저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기준. 승합차가 뭡니까? 그 봉고차처럼 높아져. 이게 높아요. 근데 탑차든 봉고차든요. 이게 차량이 그 뭡니까?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딱정벌레처럼요. 박잖아. 그러면 이게 전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SUV, 예, 이 차들은요, 좀 높아요. 높죠? 전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차를 사는데 SUV 차를 많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예. 전복되는 걸 많이 보거든, 저는. 예. 저도, 80년대에 운전을 했어요, 제가. 그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차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 40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보니까, 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차량이 높은 거 있죠? 예? 요거. 예. 전복이 잘 되더라고, 전복이. 물론 이제 계단 넘어가서 박아서 이제 전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을, 운전 실력이 나쁘고, 그걸 떠나서 차량만 보겠단 말이야. 차량 보는데, 차량이 일반 승용차는 받으면요, 이게 차량 핑 돌아. 이게 딱정벌레처럼 핑 돌든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전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딱 붙어가지고, 지면에. 그런데, SUV는 받았다 그러면 약간만 옆으로 받아버리면 전복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거는요, 여러분들 애들 딱지치기 하잖아요. 저보고 딱지치기 하죠? 도톰한 게 딱지를 딱 치면 디비집니다. 얇은 거 있지? 안만 쳐봐 디비지는 거. 딱지치기 해보면 알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딱지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몰라. 그러니까 도톰하게, 두꺼운 종이로 도톰하게 이게 두께가 도톰하잖아요. 그런 딱지 딱 치면 바로 디비집니다. 그러나 넓적한 거 있지? 폭이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걸 딱 만들어버리면요. 절대 안 디비집니다. 위에서 내려쳐도. 그 이야기는 뭐냐? 이게 전복사고, 저는 좀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 차량보다. 승용차보다. 예, 그래서 훨씬 안정성은요. 사고 났을 때 안정성은요. 승용차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차 빼고 경차는 완전히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돈은 줄일 수 있는데 목숨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는 무조건 하고 뭐다? 예? 좋은 걸 뽑아라. 비싼 걸 뽑아라 안 했습니다. 비싼 거 2억짜리, 3억짜리 현변대 뽑으면 좋지. 근데 이 좋은 거를 뽑아라. 그 대신 경차는 절대 타지 마세요. 경차는. 예. 근데 한 번은요,
우리 아는 분하고 이제 그 큰 호텔 있죠. 커피숍에 간 거예요. 그 서울에는 보면 뭐 하얏트라든지 힐튼이라든지 있거든요. 예, 우리 동네 옆에 다 있어. 그런데 커피숍 가면요. 그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뭐죠? 경차 타고 들어오면요. 막 뭐라 합니다. 야, 자기 주차장인데. 주차장이잖아요. 차 대면 되는데 못 되게 합니다. 왜? 호텔 같이 떨어진다고. 예. 그래서 또 장소가 그 앞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차 타고 들어가면요. 막 불러. 아저씨! 여기 차 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돼요? 저 돌아가지고 건물 뒤 있죠? 한 바퀴 도시고 그 밑에 내려간 지하가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외제차 있죠. 외제차. 예? 좀 아주 값비싼 차 딱 보면 롬 바르니까 뭔가 이렇게 착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경계 딱 붙입니다. 딱 붙이면서 키 주십시오. 그럼 한 5만 원짜리 꺼내겠지. 지갑에서 딱 최저 5만 원이겠지. 딱 주면은 딱 이제 받아가지고 예. 이게 무슨 파킹? 예? 발레 파킹. 그런 거 딱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문화가 다 젖어 있어요. 그 티코 타면은 그 사람이 교수라도 사람을 티코로 본다는 거지. 교수로 보는 게 아니고 티코로 봐요. 근데 아주 뭐 BMW 타고 다니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요. 무조건 교수로 보는 거죠. 그 문화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요. 저 이태리도 가보고 다 여러분도 가보셨잖아요. 예. 이태리나 이런 데 가보면은 90%가 경차입니다. 90%가 조그만한 거. 예? 딱정벌레처럼요. 90%가 경차예요. 경차. 예. 그리고 저기 뭐지? 아우토반 있죠? 아우토반? 예. 속도 제한이 없는 데입니다. 근데 저는요, 90km, 100km 밟고 막 가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니네가 마음대로 한번 달려봐라. 속도 무제한이야. 아우토반. 달려봐라 하니까 막상 달려봐라. 방석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못 달려요. 예. 또 미국처럼요. 총기 막 사용 자주해도 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집집마다 총기 다 한 자루씩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총기 처음에는 이제 총기를 뭐 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죽겠지. 나중에는요. 겁이 나서 함부로 못 쏘지. 근데 그런 것처럼 아우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놨지만은 한 사람도 저는 100km 이상 밟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갈 때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규칙이라는 게 예.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없어도 지킨다는 거, 없어도. 예. 그렇게 돼야 되게 이게 양질의 문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굉장히 좋은 법이다. 이게 광역적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놓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류를 보세요. 주거지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형은 노후불량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겠죠. 주택가. 중심지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고밀복합형은 역세권 있죠? 역세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역하고 5분 거리, 그 다음에 간선도로 교차지, 예, 이런 것은 고밀복합형인데 올해 시험에 고밀복합형을 갈로 써놓기 시험에 놓은 거예요. 예? 다음 중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 중에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와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뭐라고 부르는가? 갈로 안에 써놓으시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뭘 써야 돼요? 고밀복합형을 써놔야 돼요. 고밀복합형.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 뭡니까? 주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주관식으로. 그럼 재정비 촉진 사업은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정비 사업 하나, 도시개발 사업 둘, 시장 정비 사업 셋,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냐면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반시설이 바로 이제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은 이제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존치는 그대로 두는데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존치 정비, 개발 가능성이 없다 관리만 하자 존치 관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로 또 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시장 정비 사업 이런 거는 이제 토지, 건물, 그 지상권자까지 포함되지만 재건축은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은 그 토지와 지상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건물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총괄 계획가가 있는데 이 총괄 계획가는 뭐냐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 설계 전문가 있죠? 그런 사람을 총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을 합니다. 그 다음 총괄 사업 관리자는 주공이나 지방공사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또 사업협의회는 이제 뭐죠? 그 협의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괄 계획가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앞에 있는 거 있죠? 뒤에 나온 뭐 총괄 계획가, 총괄 사업 관리자, 사업협의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촉진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촉진 지구라는 게 먼저 나오죠. 촉진 지구. 촉진 지구가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촉진 지구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섹터를 이렇게 나눴을 때 각 사업별로 하나 요 구역을 촉진 구역이다 그럽니다. 이때는 재정비 촉진 구역이 되는 거예요. 구역.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 나오고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지구를 먼저 크게 나오고 그림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업을 한 단위, 이 단위가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구역. 지구가 큽니까? 구역이 큽니까? 하면 이때는 지구가 크죠. 지구가 크고요. 구역은 한 단위, 섹터를 말합니다. 전체가 먼저 나오고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구별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7편부터 보겠습니다. 8편. 8편.